네, 요즘 나라빚 걱정하는 언론의 목소리가 큰데요. 신중한 건 좋은 태도일 수 있습니다만 별 고민 없이 타성에 젖어서 그냥 걱정만 하는 것이라면 그건 신중한 게 아니라 게으른 거죠. 우리가 경제 사회 현상을 이해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 통시적으로 봐야 합니다. 역사적 흐름에 따라 상대 비교를 하는 거죠. 둘째, 동시대에서 상대 비교를 꼭 해봐야 합니다.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나라가 적자 재정을 감수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통시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정부 부채가 사상 최대치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동시대에서 상대 비교를 하기 위해 IMF 홈페이지를 한번 가보십시오.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GDP 대비 중앙정부 부채를 국가별로 색깔을 나눠서 칠해놨습니다. 100% 이상, 75에서 100 사이, 50에서 75 사이, 25에서 50 사이, 25 이하. 한국은 25에서 50 사이, 부채가 별로 없는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도 25 이하면 가장 미치면 제일 좋은 거 아니냐, 부채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GDP 대비 중앙정부 부채 비율이 25 이하인 나라들은 나이지리아, 페루,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네요. 부채도 적당히 쓸 수 있는 나라들이 따로 있고 또 적당히 써야 경제가 좋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얽히고 설킨 국제경제는 이분이 제일 잘합니다. 서울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신환종의 세계경제 리포트. 네, 빠르게 변하는 세계 경제 시장을 제대로 분석하는 세계 경제 리포트,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미중 갈등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상황에서는, 그죠? 그죠. 예, 홍콩 가지고 갑자기 국가보안법 이야기하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일단 양회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28일까지인가 진행되잖아요. 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예, 일단 예상했던 그 부양책들은 그냥 예상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네, 예전처럼 서프라이즈와 아주 엄청난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는 예, 자 이런 것, 저 2008년에 그랬던 것처럼 그런 모습은 못 보여줬고요. 예, 안 보여준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난번에 2008년에 그렇게 쏟아부어서 예, 결국 남은 거는 실은 빚이 늘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 처리하지 못하는 공급 과잉되는 그 산업들의 문제들을 나왔고, 예, 그다음에 엄청나게 드레버리징 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12년 동안 그렇게 쏟아부어서 나온 결과는 이제 G2로 부상하긴 했는데, 예, 그래서 강한 견제도 받았고요. 결국 그래서 2008년과 다른 2020년에 이 양회를 통한 그 경기 부양에서는 그냥 시장이 예상한 정도대로 예. 이렇게 나와서 아마 이후에 상당히 불확실성이 이제 커지는 상황에서 뭔가 좀 준비를 해놓은, 뭔가 좀 숨겨놓은 그때 나올 수 있겠죠. 상황이 더 나빠지거나. 제가 듣기로는 이제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여력이 있지만 여력을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았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들에게, 특히 미국이나 선진국들에게 좀 민망해서 코로나19가 여기서 발생했는데 또 돈 쏟아부어서 여기만, 중국만 경제가 좋게 되면 약간 더 공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이런 뜻인가요? 뒷부분은 아닌 것 같고. 뒷부분은 아니고. 예, 예. 그 정도로 신경을 쓴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아, 그래요? 그게 아니고 예. 그 지금부터 벌어지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이제 용어를 이제 써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서로 다른 자꾸 블록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들을 이제 보일 거다라고 예.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상황이 점점점 나빠지면 그렇게 되면 중국이 나름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신흥국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제
그 뭐 양적 완화를 한다거나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여력을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리고 예. 지난번에는 2008년에는 전 세계가 미국에서 생긴 서프라임발 뭐 이제 그 신용 파생 상품으로 생긴 그 금융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이제 쏟아 부었고요. 예. 특히 중국과 신흥국이 많이 쏟아 부어서 예. 아주 구원투수로서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2008년 때는 네. 예. 그때에 비해서 부채비율이 많이들 높아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아졌죠. 네, 예. 이제는 그렇게 사용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할 마음도 별로 없고. 미국은 근데 이제 양적 완화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니까 막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예. 그래서 이제 계속 돈을 저렇게 풀 수 있느냐라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습니다만 예. 지금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요. 아. 미국은 예. 그렇게 뭐 이렇게 위급할 때는 어느 정도 써도 된다. 예. 1945년 그 2차 세계 대전 끝나고도 부채 비율이 120%에서 빠르게 예. 한 20년 만에 한 40에서 50%로 내렸던 것처럼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미국 같은 선진국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근데 왜 양의 첫날 네. 홍콩에 직접 중국 정부가 홍콩이 따로 이제 홍콩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홍콩 의회에서 뭐 보안법과 관련해서 무슨 초안도 나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중국 정부가 따로 직접 국가보안법을 홍콩에 제정하겠다라는 식으로 왜 이런 문제를 끌고 나온 걸까요? 지금 그 미국과 중국의 문제를 많은 분들이 자꾸 무역 전쟁으로만 보시는데 예. 제가 지난번에 디커플링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게 단순한 무역의 문제가 아니고 예. 또는 뭐 기술 전쟁 또는 뭐 금융 전쟁 이런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이게 그 생각의 차이에서 시작되는 거의 뭐 문명의 충돌 뭐 이런 식이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전방위적으로 실은 갈등이 나옵니다. 그럴 그 중에 수밖에 하나가 없죠. 예. 이제 뭐 군사적인 충돌 뭐 이런 것들은 좀 쉽진 않겠지만 자 거기서 중요한 이슈가 실은 정치적 리더십이죠. 예. 중국은 모든 문제를 정부가 다 케어하고 지금 우리가 봐도 그 좀 이상한 좀 진짜 구시대적인 그런 정보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중국 정부 그거를 예. 흔드는 게 지금 홍콩 예. 또 대만 또는 위구르 이런 그렇죠. 이게 예. 아주 단일한 강고한 민족 국가에다가 국민들이 선출하는 그런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 흔들고 있다라고 중국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홍콩을 가만히 계속 놔뒀다가는 그 중국 정부의 리더십에 대해 자꾸 도전을 하니까 예. 이럴 때는 딱 정리를 하고 예. 그다음에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홍콩은 우리 땅이다. 그렇죠. 내정 간섭하지 말라. 이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해결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 일국양제라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의 그 이제 내정이 상당히 이게 인권에 비춰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때는 마구 들어가서 이제까지 개입해왔잖아요. 개입했던 역사가 예.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명분이 있었고 자유와 명분이 인권이라는. 있죠. 그리고 예. 또 중요한 거는요. 홍콩이 특별 어떤 지위, 특례가 있었던 거죠. 일국양제라는 특례. 예. 일국양제였기 때문에 예. 홍콩은 중국과 달리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중국이 홍콩을 통해서 수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고요. 우리나라도 홍콩 통해서 수출하는 것들이 가능했고 했던 게 있는데, 예. 자 그래서 금융 허브 지위를 갖고 있을 수 있었는데, 예. 지금 그거를 미국은 컨트롤할 수가 있죠. 홍콩 인권법을 그 국내에서 제정하면서 그거는 마치 북한 인권법, 뭐 위구르 인권법, 뭐 다른 나라 뭐 심각한 애들에 대해서 예. 이렇게 제정한 거랑 비슷한 것들인데 그래서 충분히 이거 특례 조항을 없애버리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 카드를 사용해서 중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아니 근데 미국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양회 첫날에 이게 먼저 펀치를 한 번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예.
제 생각에는 중국 입장에서는 음. 지금 뭐 그 경기 부양과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예. 이렇게 지금 내외적으로 상당히 도전이 많은 상황에서는 일단은 내치를 이제 딱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리더십에 대한 도전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요거를 정리를 한 것 같은데 그만큼 이번 홍콩 이슈와 코로나 이슈는 예. 중국 정부의 그동안 실은 강구했던 리더십에 상처를 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렇게 방어적으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약해졌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거죠. 예. 작년까지 저 중국 경제 성장률이 이제 6.9, 6.8, 6점 해서 작년 6.1위가 나왔죠. 예. 그래서 이게 점점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중국 정부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트럼프가 보호무역치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압박을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성장률이 떨어진다. 예.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예. 쟤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성장률이 더 떨어질 거야. 예. 5%, 4%. 예.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쟤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나를 중심으로 뭉쳐야 돼요. 내가 시진핑이 한 20년, 30년 자기 집권 해야 되는 논리로 작용합니다. 이게 큰 국내외로 이데올로기전을 하고 있는 거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자유랄지 뭐 상호 존중의 자유시장 경제를 WTO 조약에 따라서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발생한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예. 트럼프의 11월의 대선 전략일 수도 있는데 예. 우리는 그거를 너무 선거용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시대의 어떤 요구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트럼프만이 아니고 예. 미국 국민들이 66% 이상 찬성한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겠죠. 이거 자, 그래서 맞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작년까지 얘기가 아까 그 얘기였고요. 예. 시진핑이 생각했던 자 우리가 이렇게 성장률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미국이 트럼프가 압박을 해가지고 그런데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성장률이 2%가 될지 뭐 3%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된 거는 온전히 자기 탓이에요. 온전히 자기 탓이다.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예. 그죠? 자 리온 양이라는 의사가 예.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경고를 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잡아 가두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이런 압박을 가하면서 예. 리온 양이 죽기 전에 지금은 리온 양을 뭐 찬양하고 이렇게 되지만 예. 그때 리온 양이 죽기 전에 자 건강한 사회라고 한다면 한 목소리만 있으면 안 된다. 자 이거는 중국 정부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언론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쓸데없는 유언비어 한다고 해놨다가 이게 일파만파 그다음에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민폐를 끼쳤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책임론이 나오는 이유 실제 어떤 양심이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이걸 어느 정도 인정하고 예. 근데 이거는 실은 우리가 그거를 좀 미숙했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본인들이 자 이제 한 20억 달러를 뭐 저 1대1로 국가들한테 주고 마스크를 줄 테니까 자 이거는 자 이런 나라가 글로벌 리더로 뭐 10년, 20년 뒤에 최강대국 자 이런 나라한테 국제 질서를 리드할 수 있는 그 리더십으로서 인정을 할 거냐라는 문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튀어나왔다. 그리고 트럼프만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게 아니고 시진핑도 완전히 상처를 입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이제 경제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증권사분들도 그렇고 예. 경제하시는 분들이 자꾸 무역 갈등, 예. 무역 전쟁 뭐 이렇게만 보는데요. 예. 이 문제는 이거 무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중의 갈등의 문제는 우리가 자꾸 패권 얘기를 하는 거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그다음에 사상, 철학 뭐 온갖 것들이 다 갈등을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경제 중심으로 자꾸 해석을 하다 보면 안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재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예. 이게 선거용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그래서 그 뉴욕에 있는 월가의 애널리스트 또는 기업하는 분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 내가 임기 동안은 그냥 좋게 갔으면 좋겠으니까. 예. 저희들이 그래서 2년 동안 그 2018년부터 월가의 애널리스트를 만나면서 실망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요. 예. 다른 것들은 분석을 잘하는데 이 미중 갈등에 대해서는 이 이해 폭이 상당히 좀 오히려 우리보다 더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코치도 해주고 이거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요 첨단에 있어서 그 최전선에 있어서 그런 예.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는 저희가 너무 경제 쪽이 아니고요. 총체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가장 큰 거는 실은
문명의 충돌이라는 거죠. 아, 이게 참 올 21일 날에 백악관이 미 국회에 보낸 그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보고서 있었지 않습니까? 16페이지짜리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주 이상한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Way of Lif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해야 되는데 중국 때문에 우리 삶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거는 절대 묵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의 이익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명, 문화적으로 중국을 아주 이질적으로 그리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걸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 보고서도. 예, 그러니까 이제 90년대 또는 80년대, 90년대 이제 덩샤오핑이 이제 미국과 수교를 하고 이때에는 실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예. 작았지만 중국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 중국의 손을 잡아서 중국을 WTO 체제로 끌어들이고 했던 게 실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요, 80, 90년대 또는 2000년대까지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우리가 국가 중심에서 케인즈주의적인 이런 것들이 70년대 끝나죠. 예.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예. 80년대부터는 레이건과 대처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 예. 그때는 국가 이념 뭐가 중요해? 시장이 중요하고 예. 효율성이 중요하고 예. 그러면 생산 비용이 싼 데로 가야 돼요. 예. 그죠? 저기 시장으로 보였고요. 그게 한 40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아니 시장만 쫓아가 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들이거든요. 그러네요. 일단 미국 예.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자기가 계속 세계화 때문에 혜택을 볼 줄 알았는데 중산층이 오히려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맞습니다. 예. 이 부가 본인들의 빈익빈 부익부 같은 불평등도 있지만 밖에서 다른 나라들이 뺏어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나 뭐 각국의 극우들이 튀어나오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브렉시트가 터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코로나19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시장 중심주의적으로 봤던 그리고 예. 효율을 중심으로 봤던 세계에서 이제는 그게 아니고 시장보다도 국가의 역할이 되게 커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유럽연합 유럽 국가 사람들 이태리 사람들이 유럽연합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차라리 국가. 자 이제 지금 다 막 경계를 다 막아놓고 다시 또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국가를 넘어서는 단위의 지역 어떤 통합 또는 뭐 이제 시장 기업보다도 이제는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아지는 상황으로 바뀌면서 예. 제 생각에는 지난 한 3, 40년간에 우리가 저기 패러다임 그 신자유주의가 제일 많았고요. 예. 세계화되는 패러다임이 이제 위기에 봉착해서 이게 좀 상당히 변화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게 확 그러긴 어렵겠죠. 그렇기는 힘들죠. 지금 이제 뭐 예. 리쇼링 예. 본국으로 돌아오는 거 예. 또는 리오쇼링 예. 본국 근처로 있는 거. 그렇죠. 근데 예. 핵심적인 것들은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국가 중심적인 어떤 생각들이 튀어나오면서 이런 갈등은 앞으로 부단히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공장을 짓는데 그 저번에 이제 한 작년만 하더라도 애플이 아이고 중국에 여기 선전에 최적화돼 있는데 어디로 가냐 난 못 간다 그러다가 그랬었어요. 지금은 예. 베트남에다가 이제 아이팟 이거 이어폰 꽂는 예. 거 예. 그 공장을 만들고 다음번 공장을 지금 인도도 찾고 멕시코도 찾고 지금 막 찾고 있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나오긴 어렵겠지만 이런 변화들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중요한 변화가 될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지난 30년, 40년을 쭉 일직선으로 오고 이렇게 쭉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어디로 이게 계속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는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역사를 길게 보면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왔고 예. 아주 해피했고 큰 전쟁이 없었고 전 세계가 하나로 뭉쳐서 자유무역주의가 활발했던 시기는 요 한 3, 40년이 되게 특이한 시점이었다는 거고요. 오히려 예. 역사를 길게 보면은 자유무역주의도 됐다가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게 반복되면서 예. 위기도 있었고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가 시기를 길게 보면서 이제는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뭐 중상주의 시대로 차츰차츰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거는 뭐 장기적인 것이고 단기적으로 한번 봐보자면 미국이 11월에 대선이 있고 그리고 뭐 중국 시진핑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뭐 미국의 요구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단기적으로 11월까지는 어떤 양상이 전개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일단 그 11월 대선까지는 예. 트럼프는 당연히 그 중국 때리기를 더 심하게 할 거고요. 예. 왜냐하면 그 미국 대선의 화두가 지금 마구 바뀌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예. 작년 말까지는 그 경제 성장률이 좋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유리할 거다라는 분석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 공교롭게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화두 분석을 했었죠. 만약에 그 경제적인 불평등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엄청난 화두로 치고 올라갔으면은 엘리자베스 민주당이- 워렌하고 예. 샌더스가 아주 그냥 인기를 끌었을 텐데 그게 샌더스가 하필 물러나게 되면서부터 이제 그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예. 이렇게 됐는데 그게 그 전까지는 미국 대선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지금은 어떨까요? 미국의 실업률이 엄청 높아졌죠. 예. 그런데 그 실업 보조금 받는 게 예. 어떤 사람들은 월급보다 더 많이 받는다 그러고요. 예.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예, 이게 좀 워러체들이 빠지기도 했는데 예. 지금은 실업률이 높아졌는데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정부 보조금 받고 있고. 네, 예. 고통지수라고 하는데요. 예. 사람들이 고통을 느낄 때 고통지수. 예. 이게 인플레이션 플러스 실업률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인플레가 너무 낮아요. 예. 그죠? 지금 인플레 뭐 디플레 걱정하고 있는데, 그죠? 자, 그렇다면 실업률인데 높아졌는데 실업급여 받아가지고 느끼지가 못해요. 예. 그런데 이게 5개월 뒤에 이제 11월 대선할 때쯤에 예. 어떻게 될까요? 하필이면 예, 점점점 부담을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정부 재정도 부담을 느끼기 그렇죠. 시작할 그다음에 거예요. 실업급여 마냥 가는 게 아니고 끊겨요. 예. 지금 주정부 예산 부족하다고 난리고요. 연방 정부가 얼마나 아마 도와주긴 할 것 같은데 예. 후반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자 코로나19 좀 재개되면서 내가 돌아가려고 봤는데 내 돌아갈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공장의 문을 닫아. 허츠 뭐 예. 그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호텔 등등이 사람 안 온다고 안 뽑아요. 예. 그런 문제들이 점점 올랐을 때 아까 원래 샌더스하고 워렌의 화두였고 지난번에 그 조코의 화두였던 소득과 경제 불평등 이 문제가 강하게 지금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이게 부담되죠. 그래서 어떻게든 자 3분기부터 이제 끌어올려서 주가부터 또 부양도 하고 경제도 끌어올려고 하는데 예.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지금 저 미국 대선 잠깐 보면 이래요. 그 트럼프가 잘했다고 하는 사람도 바뀌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자, 예. 그다음에 프렌트 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또 바뀌지 않고 그냥 그대로예요. 예.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19 이슈가 미국에서는 주로 대도시를 강타했습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에 있는 뭐 LA도 예. 그렇고요. 그런데 대도시는 거의 다 민주당 파입니다. 예. 힘들죠. 그런데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그 시골과 멀리 떨어져 있는 농촌과 뭐 이런 데들은 예. 보니까 큰 타격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워낙 띄엄띄엄 살잖아요, 그분들이. 네, 그래서 예. 이게 그냥 예. 그대로입니다. 트럼프 지지율은 한 옛날 전부터 계속 48%. 예. 그다음에 바이든이 이긴다는 게 좀 많아요. 아, 지금은 네. 그래도. 그런데 지난번도 그렇지만 52%인가 그렇게 힐러리가 이겨놓고 전반적으로 다 표를 그렇죠. 가져놓고 졌잖아요. 예. 그래서 핵심적인 그 지금 배틀 지역이 예. 한 저기 3-4개가 중요한데 그쪽 지역에서도 트럼프가 하나는 이기고 한 2-3개 지고 이렇더라고요.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라고 예. 하는 것들. 예. 그 중에서 오하이오 같은 예. 지금 펜실베니아 같은 여기가 중요한데요. 음.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이기려고 할 텐데 예. 여기서 중요한 화두로 트럼프가 꺼낼 수 있는 거는 역시 미중 무역 전쟁, 미중 갈등. 자, 남한테 다른 민족한테 책임 떠넘기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제일 좋죠. 근데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래서 이제 그 바이든은 이거는 인재다. 트럼프가 잘못한 거다. 오바마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예. 막 얘기하죠. 트럼프는 이거는 천재지변이다. 그렇죠. 이거는 예. 전쟁과 같은 상황이니까 미국은 이럴 천재지변 같은 이럴 때는 장수를 뭉치죠. 바꾸지 않죠. 예, 뭉치고 예, 단결합니다. 자, 그걸 예. 유도하는데 자꾸 인재라 그러면은 이거는 중국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속도를 좀 빠르게 했을 뿐이지 예. 미중의 갈등은 지금의 뭐 돈을 무역 수지 적자를 뭐 저기 줄인다. 뭐 그다음에 한 1,000억, 2,000억 달러 플러스 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년, 20년, 30년 뒤에도 계속해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누릴 수 있느냐. 미국이 상대적으로 네. 계속 우위를 누릴 수 있느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왜? 때 운동장이 WTO 운동장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예. 처음부터 잘못 짰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 도망갈 틈을 너무 많이 만들어 줬기 때문에 다시 짜자. 이대로 가면은 10년, 20년 뒤에 그냥 어. 중국이 넘버원이 되고 우리는 2등 되면 이건 뭐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언페어하게 불공정하게 경쟁을 불공정하게 하고 있고 음. 우리 거 다 뺏어갖고 우리나라도 여기 있는 그 무슨 조그만 회사 중국 가면 또 비슷한 카피 돼 있는 예. 데가 무지하게 많은데 아무런 책임감도 없고 그렇죠. 주책감도 없고 예. 자 이거 놔두면 안 되는데 하필이면 저기가 또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사회주의의 그렇죠. 권위주의라고 하는 일찌감치 사라졌어야 될 그런 정치 체제가 남아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거는 온통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제 갈등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홍콩 인권을 둘러싼 자 그 국가보안법부터 시작해서 예. 이제 타이완으로도 확산될 수가 있겠고요. 이거 홍콩과 타이완은 아마 중국으로서 절대 양보할 수가 없는 이제 문제일 겁니다.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리더십을 좀 재정비하기 위해서 이제 홍콩 인권 저 국가보안법 제정을 했는데 지금 걱정되는 거는 코로나19 이슈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무뎌졌고 사람들이 예. 됐는데 미중 갈등이 더 심화되면서 선거용으로 그냥 말싸움만 할 것 같았던 이런 것들이 이제 법안으로 나오게 되면서 예. 진짜 제재가 시작이 되면서 그 대선 이전부터 이제 심해지는 경우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그냥 말싸움만 안 하고 법안까지 가고 네. 실제 행동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 가능성이 지금 뭐 높다 뭐 이렇게 얘기는 어렵지만 예. 충분히 있다고 보는 이유는 분명히 국가보안법 그거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면은 제재를 하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홍콩의 특수법 지위에 대한 일정 부분 손을 보겠죠. 어떤 거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안 된다고 예. 하면서 그리고 지금 바로 그 보안법을 만드는 국가보안법 만드는 데 일조한 중국의 정치 인사들에 대한 어떤 제재, 예. 뭐 은행 거래 안 되고부터 해가지고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또 중국이 또 받아쳐야겠죠. 이게 실은 홍콩도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대만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대만이 실은 이제 4월인가요? 3월 31일쯤에 타이완법이라고 그런 게 새로 좀 만들어졌어요. 이제 대만이 국제기구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그래서 이제 WHO에서 예. 활동할 수 있도록 미국이 지원하기 바로 나왔던 이유가 예. 그 법 때문에 그런데요. 그 수교는 1979년에 이제 중국이랑 수교하면서 이제 대만은 그 대만 관계법 정도로 그렇죠. 이제 낮춰서 예. 했는데 예. 그때는 실은 대만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대만이 중국을 방어하는데 미국이 중국을 방어하는데 최적화돼 있고 정말 최고의 요새. 왜냐하면 이제 한국과 일본과 오키나와와 이제 타이완까지 해버리면 예. 중국을 바로 앞에서 다 막아버릴 수 있잖아요. 바다를 사이에 두고 그렇죠. 그렇게 되네요. 네. 예. 그럼 이제 중국은 남중국해를 통해서밖에는 태평양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예. 이제 떠 있는 항공모함, 사라지지 않는 항공모함 예. 그 얘기를 하는 이유들 때문에 예. 그때랑 달리 지금 대만과의 관계를 계속 강화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역만 볼 게 아니고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관계들이 이미 오바마 때부터 예. 피벗 투 아시아 이거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하고 오바마하고 조 바이든의 작품이에요. 예. 우리가 바이든으로 바뀌면 민주당으로 바뀌면 좀 뭐 좋아지겠지? 천만에 만만해. 이 사람 외교위원회를 한 40년 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아들이 물론 중국계 회사에서 돈도 좀 받고 근데 지금은 그만뒀지만 예. 뭐 아들들이 좀 말이 많죠. 우크라이나에서 돈 받아 중국에서 돈 받아. 예. 그렇긴 한데 예. 이 사람 외교에서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른 이제 샌더스하고 예를 들어서 워렌 같으면은 트럼프보다 더 심하게 저 중국 가만 놔두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은 점잖게
아이, 관세 때리는 거 그 하수가 하는 일이다. 그렇죠. 고수는 동맹들하고 연대해가지고 중국을 확 압박을 해버린다. 예. 한국, 일본, 유럽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 해가지고 이렇게 압박을 할 수 있는. 음. 지금 실은 이제 트럼프가 제일 잘못하는 게 그거죠. 음. 중국만 때리는 게 아니라 온갖 동네를 다 때리니까 그렇죠. 다 열받는 거죠. 우리도 열받고. 그죠? 너도 돈 내라. 뭐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조 바이든이면 좀 나이스하게 하겠죠. 그러면서 동맹을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의 그 보편적인 이런 뭐 인권과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 동맹을 규합하다가 압박을 하면서 예. 이렇게 간다면은 사실 중국이 되게 어렵죠. 아니 근데 다 외교에서. 좋아요. 그 이념적으로는 미국 말이 맞는 것 같고 저는 거기에 동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중국 시장을 대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의 시장이 우리 입장에서는 뭐 수출입이 25%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의 시장을 당장 대체를 하지 않고 아주 극단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게 야 중국에서 뭐 반도체 팔지 마. 절대 안 돼. 뭐 또 다른 제재를 가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만약 이란한테 제재 가하듯이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로서는 손해 아닙니까? 아, 일단은 그거는 이제 최 기자님이 예. 외교 쪽을 전공 안 하셨죠? 그쪽은 잘 모르시죠? 학부 전공이에요. 아, 그러시죠? 예. 보세요. 예. 이란 제재가 음. 지금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 몇십 년이 걸려요. 아, 그죠? 단계가 필요하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예. 그 이제 미국이 중국을 한 방에 금융으로 압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스위프트라는 결제 시스템 있죠? 예. 예. 그거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거 하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왜?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예. 요런 예. 단계 요런 단계 가다가 정말 이게 전쟁이 아주 정말 화가 났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거죠. 아무리 큰 나라라 하더라도 예. 작은 나라한테 또는 뭐 대등한 나라 뭐 마찬가지겠지만 한 한 방에 그렇게 못 합니다. 처음에 이런 식으로 하자. 근데 말 안 들어? 그럼 그다음 단계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하물며 그 두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고 하니까 그래서 예. 지금 말씀드린 거를 예.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자꾸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하나 어떨 때는 경제적인 갈등이 생겼다가 조금 예. 무마될 것 같았는데 이제는 의회가 또 제재 법안을 때려서 이런 것들이 위구르법도 나올 거고요. 예.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갈등이 만들어지고 풀릴 것 같다가 또 이러면 점점 되겠죠. 아, 그럼 명분이 쌓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 10년에 아마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 들어갔는데 여기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한 10년은 괜찮았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상한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예. 저쪽에도 또 비즈니스가 있다는 이유로 자꾸 제재를 받으면 여기서 비즈니스 못 하게 되겠죠. 다른 나라를 찾겠죠. 예. 그런 모습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시작이구나. 그러면은 네. 미국이 현실적으로 그 쓸 수 있는 카드는 뭐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많지만 11월 대선까지 쓸 수 있는 카드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유권자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1단계 그 무역 합의에 대해서 지금 양쪽에서 1단계 무역 합의는 아직 지킨다라고 돼 있어서 예. 만약에 그거 막 심해져 가지고 그거 필요 없다 그거 안 한다 이렇게 나오면은 모를까. 그것도 일단은 말싸움 많이 할 거고요. 일단 그리고 그게 아마 올해 연말까지 돼 있어 가지고 그때까지 예. 보고 돼 있어 가지고 하더라도 결국 대선이 끝나야지 뭐가 될 것 같고요. 예. 그 전에는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 말에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예. 1단계 합의는 됐는데 문제는 대선에 이게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예. 화두 분석하면서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이게 가속화 붙어가지고 대선의 중요한 핵심 이슈로 떠오른 거죠. 그다음 또 하나는 트럼프는 어떻게 뭐 타협도 하고 뭐 농산물 수입도 하고 이런 거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보다 의회가 더 강경해요. 위구르법, 홍콩 인권법 이거는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미국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그 지지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미국 민심이 심상치가 않아요. 민심이 그래서 66% 이상 지금 서베이 나왔는데요. 이게 실은 그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미국 민심이 가만 놔두면 안 되는 중국에 얘기입니다. 대해서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심상치 않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그 문명의 충돌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예. 그 얘기를 들으면 실은 이런 겁니다. 1994년인가요? 그때쯤에 싱가포르에서 미국 청년이 16살인가 그랬는데 길에서 침 뱉다 걸려가지고 태형 당했어요. 엉덩이에 피가 나도록 태형을 당했어요. 맞아요. 태형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예. 뭐 저런 야만인 같은 나라가 다 있어? 예. 애를 그렇죠.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예. 그래가지고 제재해야 된다. 막 별 얘기 나왔거든요. 예. 그때 싱가포르 리강요 총리죠. Foreign Affairs라는 국제 잡지죠. 예. 정치 외교에서 되게 중요한 잡지입니다. 거기다 기고했어요. 미국 까불지 마라. 민주주의도 아시아식 민주주의가 있는 거다. 좀 더 아시아식 민주주의. 근엄하고 예.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이렇게 좀 예. 타이트하고. 저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시아식 민주주의. 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 2년, 3년 뒤인가요? 예.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예. Foreign Affairs에다가 다시 반론을 제기했어요. 아시아식 민주주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예. 그런 거 없다. 그렇죠. 예. 민주주의는 보편적인 것이다. 자, 이게 아시아적 가치 논쟁입니다. 예. 자, 이게 왜 그러냐? 90년대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요. 저희가 그때 이제 80대, 90년대 엄청나게 바뀌죠. 예. 아까 신자유주의도 그렇고. 그때 보니까 아시아의 이 네 마리 용, 일본과 함께, 일본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예. 아시아 네 마리 용이라는 한국과 홍콩 이런 것들이 뛰어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세안도 그렇고, 자, 이런 나라들이 부상하게 되는데 쟤들 왜 부상했지라고 보니까 예. 어떤 유교 문화권, 그죠? 그다음에 어떤 교육에 대한 의지, 뭐 잘 통제된, 그다음에 정부, 그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실은 보니까 이게 아시아식 자본주의 발전 이런 게 되게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던 게 90년대였는데요. 후발국이었던 일본이 어떻게 이렇게 서구 열강을 제칠 정도로 따라왔느냐고 봤더니 시장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예. 통상성 산업부 해가지고 예. 그죠? 우리는요 재경부 중심의 그렇습니다. 정부 주도의. 예. 보니까 일본도 한국도. 심지어는 중국. 자, 중국이 얘기하는 거야. 예. 우리도. 근데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자, 이 얘기를 지금 중국은 하고 싶은 건데요. 민주주의가 아니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예.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요. 예. 이 동아시아에서 되게 특이한 나라입니다. 음. 왜냐면 이 동아시아에서 최고 통수권자, 가장 높은 사람을 욕할 수 있는, 비난하고 막 예. 비판하고 막 예. 댓글에다 막 쓰고 막 예. 이럴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동아시아에서. 그죠? 예. 일본도 예. 저기 아베는 15도. 예. 천황을 욕하면 안 돼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참. 그죠? 예. 실은 이제 일본이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니게 지금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예. 그런 것들인데요. 일본 사람들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예. 근데 그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중국도 댓글에서 큰일 나요.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나라가 됐을까요? 그다음에 막 뭐가 생기면 막 데모도 하고 예. 자, 이런 나라가 됐던 이유는 이 동아시아는 다 비슷한 유교 문화권에 자 아주 강력한 정부가 있었고 했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아까 그래서 예. 자, 이게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아까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왜 민주주의는 보편적인 것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차이는 이제 저희가 한 100년 또 뭐 이제 한 150년 전으로 가서 우리가 어떻게 근대화됐나라는 걸 보면요. 예. 이게 일단 근대화 충격 중에 가장 컸던 거는 일단 종교였던 것 같습니다. 종교. 네. 예. 우리 기독교, 천주교 해가지고 이 기독교와 천주교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동아시아에 없어요. 우리 거의 그게 70, 80% 가장 큰 되나요? 차이군요. 그래서 정신 세계를 실은 많이 바꿔놨습니다. 평등주의, 기독교식 평등주의로. 그렇죠. 서구의 중요한 그 어떤 생각이 음. 우리 자리 잡게 만든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종교 영향이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같은 거였는데요. 예. 우리가 누가 옛날에 한문 뭐 유학 이런 거 배웁니까? 그죠? 1800년대나 그랬지. 1900년대부터는 다 신식 학문 배웠잖아요. 예. 그래서 학문을 받아들이는 이 체계 자체가 완전히
서양 학문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예. 진짜고 예. 그래서 지금 저는 학부 한문학 나왔는데요. 한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국내에서 1%도 안 될 거예요. 한자가 아니라 한문입니다. 그죠? 그렇죠. 19세기 이전에 우리 전통을 거의 모르고 많이 바뀌어왔어요. 예. 세 번째는 몸에 대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병원이죠. 아프면 일단 한의원 가는 게 아니라 병원을 가잖아요. 그렇죠. 서양식에. 이게 예. 몸에 대한 생각들이 완전히 우리 거는 조금 처진 것이고 그보다는 양약이 더 낫다는 이런 생각들을 완전히 바꿔놓은 계기는 저는 일본의 식민지 지난 한 30년 일본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동아시아 국가에서 중국과 일본은 실은 서양 제국주의에 침탈을 당했어요. 예. 그래서 그 중국과 일본의 근대화는 하나는 반봉건이 있었고요. 맞다. 반외세가 또 두 가지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네요. 반서양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짓밟고 이렇게 점령했던 데가 일본이요. 서양이 아니라 일본이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일본으로부터 구해준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실은 우리의 근대화는 그냥 서구화였어요. 거의. 그냥 서구화를 아무런 저항 없이 온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정신과 그 종교와 예. 그다음에 몸에 대한 생각, 학교 이런 것들을 그래서 특히 3.1운동 때 보니까 우리 전통 종교인 이제 천도교도 있고 또 뭐죠? 그 뭐 불교도 있는데 예. 그보다는 33인의 많은 분들이 기독교 또는 천주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죠? 이거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항일운동을 하면서 정통성을 가지고 실은 국가를 만들고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쭉 스며들다 보니까 다른 신흥국가 마찬가지로 이제 군사정권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했는데 예. 그런 정신들이 우리한테 상당히 스며들어 있었다는 것들 때문에 특히 개인에 대한 어떤 자유 어떤 것들을 인권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문화들이 지난 100년 동안 만들어진 것 아닌가. 아주 설득력 있는 해석인데 경제쇼가 갑자기 또 역사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좋죠. 뭐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로만 미국과 중국이 주로 11월 대선까지 싸운다면 그동안의 글로벌 경제나 한국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심리적인 영향밖에 없을까요? 일단은 말로가 아니라 예. 아까 말한 대로 의회가 제재를 때리면 그거는 말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좀 되는데 예.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11월 대선용이다 자꾸 생각하시는데 예. 2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때도 아마 저희 경제쇼에서 예. 그때는 박종훈 기자님이셨구나. 예. 그때 이게 제가 그때 대담도 다른 분하고 막 토론도 했어요. 자꾸 대선용이라고 중간선거용이라고 하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중간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트럼프의 자꾸 그거용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건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 바뀌었다. 문명의 중독이다. 자, 요번에도 예. 이거는 대선용이 아니고요. 대선 끝나면은 더 심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보고 시장이 반응을 좀 할 수 있겠죠. 트럼프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다. 아니면 바이든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먼저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코로나19는 이제 뭐 1년 올해 또 내년 좀 다시 한번 뭐 좀 막 나온다 하더라도 지나가겠죠. 그런데 이제 미중 갈등은 계속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이제는 코로나19가 아니라 이슈의 토픽이 이제 이슈가 완전히 서서히 올해 하반기를 중심으로 내년부터는 바뀔 것 같다. 예. 미중이 제일 중요한. 한 가지만 더. 지금 현재 주식시장 네. 약간 과열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한국 주식시장. 예. 한국 주식시장은 글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그 기업 실적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괜찮은 기업들이 있고요. 지금 보면요 시가총액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 예, 그렇죠. 그 이제 현대차, 예, 카카오. 인터넷 뭐 예.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라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안 되는 기업들은 올라가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 실적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의 쇼크들을 잘 보시고 특히 우리나라는 코로나19는 견조했는데요. 예. 이거는 대응도 괜찮았어요. 근데 미중 갈등에는 좀 취약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죠, 뭐. 예. 지난 2년 동안 예. 그 미중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우리 쪽이 취약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은 좋은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예.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한 가지 제가 꼭 짚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남았다고 하니까 인민은행이 그 달러 위안 달러 거래 기준 환율을 좀 올려버렸어요. 네. 이게 어제 올려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위안화를 평가절하하기 시작하면 이건 중국이 도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저희들은 이제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만약에 예. 관세가 어느 정도 부과되면 중국으로서는 할 수 있는 대책이 이제 위안화 절하이기 때문에 예. 그 가능성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공격적으로 절하해버린 거는 자꾸 이제 갈등이 나오니까 어떤 나름대로 대응을 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차피 이 사람들이 고시하는 거니까 만약에 좀 더 심화된다 그러면은 더 절하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만약에 좀 더 중국 정부가 이제 좀 말싸움에서 이제 좀 우리 탑하고 대화도 좀 하자 이렇게 되면 좀 내려서 고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이런 측면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의 도발적인. 예, 내년 내후년 이때가 더 걱정이죠. 음. 이때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저기 양쪽의 갈등이 본격화되면은 아마 위안화 절하 카드를 계속 쓰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화는 지금 위안화하고 거의 코렐레이션이 예. 지금 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의 1위죠. 어제 신흥국 예. 통화 다 강했는데 우리나라하고 중국만 약했어요. 근데 위안화가 저렇게 평가절하되는 게 상식적으로는 뭐 수출 대기업들한테는 좋을 수 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네. 우리 뭐 원화도 이제 평가 같이 절하되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돈의 값이 그래도 탄탄해야 한국 경제 좋은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 원화요? 예. 그렇죠. 근데 그 환율은요. 예. 여러분들 정답이 없다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있어요. 분석하는 방법이 하나. 예. 뭐 우리 경상수지로도 하고 뭐 하는데 예. 딱 하나가 뭐냐면은 그 화두입니다. 화두? 예. 그때그때의 화두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환율이. 예. 아주 강한 화두.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예. 예를 들어서 신흥국 위험하다. 위기설 나오면은 아. 같이 밀려버리죠. 예. 그러다가 이제 또 그 중에서 한국은 다르다. 이런 거 나오면은 또 혼자 또 강세를 가요. 그러다가 자 위안화 문제 생겼다. 그래서 위안화를 한국 같이 보는 그런 화두가 나오면 같이 끌려가다가요. 그 세계 여론이 약간 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 해외 투자는 저희가 글로벌 투자는요. 그 이제 외환부터는 거의 해외니까 예. 별의별 게 다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 투자하시고 볼 때는 특히 이제 기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것만 보면 되는데 예. 이게 밖으로 갔을 때 글로벌 차원 됐을 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저기 안보, 군사 뭐 그다음에 테러 뭐 별게 다 영향을 미쳐가지고 예.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그때 환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한두 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평상시 때는 저희가 이제 계산도 하고 또 이제 경상수지 흑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서 움직여지는데 이런 이벤트가 자꾸 나오기 시작할 때는 어떤 화두에 의해서 같이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아마 위안화 화두에 의해서 당분간은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러니까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이끌어지기보다는 어떤 화두.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위안화가 이렇게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이제 미중 갈등이 예.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예. 아마 이제 내년 선거 끝나고 정말 이제 진짜 본격화되고 더 심화되고 막 이렇게 간다면 예. 위안화 환율은 그 절하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저기 길게 보면은 예. 이게 미중 갈등을 계속 악화되고 더 계속 심화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런 쪽이지만 아마 시장 컨센서스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네. 정도. 그렇게 우리 보지 않을까 환율도 싶습니다. 비슷하게. 그러면 1200원 선 계속 위로 갈 확률이 높겠네요. 우리 환율도.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NH투자증권의 신환정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밤 10시 유튜브로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또 업로드 됩니다. 어제도 했죠. 오늘도 합니다. 요즘 이슈 오도독만 본다는 분들 많으신데 최경영의 경제쇼도 꼭 같이 봐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밤 이슈 오도독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밤 10시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최경영의 경제쇼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